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어제와 같이 굉장히 또 파란만장한 그리고 스펙타클한 하루가 또 흘러갔습니다. 굉장히 매일매일 변동성이 크고 어려운 시장이 연속되고 있는데 뭐 부분적으로나마 시장이 가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지금이 뭐 진바닥일지 아닐지 사실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폭이 상당히 나와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기준에서 20% 이상 마이너스가 난 종목군들이 허다한 상황에 또 주도주급이 거의 마이너스 30% 가까운 하락을 한 종목군들이 눈에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스닥 중소형주 부분에서는 이미 뭐 나스닥 기술주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 30%, 40% 가까이 떨어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거는 이미 많이 지쳤다. 그리고 공포에 많이 휩싸여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지지하는 듯 하면서 이 지지와 저항선을 붕괴시켰죠. 이거는 뭐 일시적으로 붕괴를 시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추후 그 아래로 뺄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은 일단은 이 저항선을 붕괴시키면서 오늘 상당 부분 손절 물량도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가바닥이 일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사실 전일 나스닥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또 안타깝고 짜증스럽기도 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1시 정도에 잠을 자는데 어제 잠들기 전까지는 시장이 참 양호해서 아침에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일어났더니 거의 날벼락 수준으로 나스닥 기술주가 하락했더군요. 일단 전일 미 증시 보면 앨런의 구원투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적인 국채 수익률이 또 1.6을 터치하다 보니까 나스닥 기술주들이 와르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마이너스 5%, 애플도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반대로 다우 30 종목 안에서는 기술주가 별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한 3, 4종목, 5종목 미만의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금융주, 석유, 인프라, 유통 이렇게 모여져 있는 다우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했고 또 코로나 피해 섹터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분들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즉 지금의 시장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즉 1월달 1월 11일부터 시작된 개인들의 거의 30조 가까운 공격적인 매수가 코스피의 대형주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대형주의 상단에는 어마어마한 매물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러한 매물, 그러한 자금의 수익을 기관과 외인들은 실현을 한 거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알 수 있는 거죠. 차익 실현을 했던 거고 그러한 자금들이 다시 바닥권에 있는 종목분들을 끌어올리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하나의 사이클로 움직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분들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닙니다. 과거 2017년도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됐었는데 2015년도죠. 5년도, 17년도 본격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었을 때도 사실 기술주가 안 간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 수익률을 더 아웃퍼폼 했던 거는 시장에 있는 성장주 섹터가 시장을 리드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의 성장주 섹터가 언제까지 계속 추락할 게 아니라 어느 시점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시장을 들어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자체가 오늘도 다소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개장 초 해외 증시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갭을 많이 개파락을 크게 하지 않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의도적인 이 매물대를 붕괴시키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시장이 오전에 많이 흔들렸는데 아무래도 국내 증시 자체가
국내 시장 자체만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 개장 직후 항생, 뭐 일본 니케이, 나스닥 선물들의 급락과 동시에 국내 증시까지 피해를 좀 본 걸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하락의 요인은 중국 시장에서, 즉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번에도 또 한 번의 유동성 흡수를 진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중국의 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냐라는 우려로 시장이 급락을 했고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진 몰라도 중국의 국부펀드가 오후에 긴급히 시장을 공개 매수를 하면서 다소 시장이 안정되면서 일단은 지수가 아래꼬리를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모든 측면을 보면 국내 증시 독자적인 흐름이 조금 없다라는 게 최근 국내 증시의 어려운 점이고요. 어쩔 수 없이 해외 증시의 눈치를 보면서 시장을 살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과 목요일은 미국 10년물 국채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국채에 매수세가 몰리는지 흥행을 하는지의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 약간의 변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있을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 부분도 일단은 외국인 측에서 하방의 포지션을 많이 구축을 했는데 지금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증시, 그리고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이 구축한 하락 포지션은 이미 굉장한 수익권에 접어들게 됩니다. 특히 풋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줬던 4081을 붕괴를 시키면서 더 추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막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환매를 하면서 시장을 어느 순간에 강하게 들어 올릴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매도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좋은 종목을 싸게 살지, 아니면 좀 방어적으로 한다면 지금은 절대 매도보다는 자기 종목을 그냥 꽉 쥐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팔아버리면 어느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이 한두 차례 나올 텐데 그 구간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목이 지금 현 가격에서 10% 많으면 20%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뭐 마이너스 10% 15% 정도의 하락 수준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레인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말이 있죠. 시장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막대한 자금이 이미 시장에 풀렸습니다. 이러한 자금이 곳곳에 스며들면서 증시를 버블로 만들었고 부동산도 버블로 만들었으며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과 동시에 모든 게 상승을 하는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금융장세가 이미 펼쳐졌고 금융장세가 1년 가까이 진행된 사이에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난 거죠. 통상 금융장세를 겪다가 최초 금리 인상으로 인한 발작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러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조금 괴로운 시간이지만 잘 견뎌낸다면 실적 장세는 사실 금융 장세보다 더 길고 더 높게 가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시장의 환급 타입이 저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너무나 조급한 마음 때문에 뭐 지금 손실난 걸 복구하려고 급하게 뭐 다른 종목으로 계속 갈아타면서 매매를 한다면 이런 시간이 더 괴롭고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런 시간을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먼 미래가 될지 아니면 아주 가까운 미래가 될지 모를 실적 장세는 더 길고 더 강하게 오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 구간 가바닥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매도할 때 아니고 이제는 매수할 기회를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대응한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오늘 시장 보면 KB국민 어제 이 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조금 아쉬워요. 저도 어제 BCT금융을 매수를 해서 좀 넘어왔었는데 일부 차익 실현을 다 해버렸고 KB금융은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대형주 1등 종목의 갭 상승은 좀 놓치지 말았어야 될 종목인데 오늘도 이러한 상승이 연결이 되면서 중소형 은행주까지 굉장히 또 장중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금리 상승을 통한 시장에서는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도주 교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 저평가를 받던 종목군들이 그냥 순환매 과정으로 보여지고 조선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건설 장비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 건설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건설 장비도 계속 지켜봐야겠죠. 자, 오늘까지 그동안 시장이 강해서 굉장히 시장 대장주를 했던 HMM과 펜오션, 대한해운 등이 오늘 장 막판에 좀 투매가 나오면서 투매보다는 차익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며 좀 급락이 나왔고요. 아마 이 섹터 순환매로 인한 현상이라고 좀 보여지고 반대로 건설 장비들이 또 막 올라오고 있죠. 오늘은 현대건설기계 또 DY파워 등이 좀 강세 마감을 했고요. 뭐 오성 첨단 소재는 뭐 올랐는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빼버리고 최근에 악재가 있던 종목군들 한두 개를 볼게요. 바이넥스 기존에 몇 개의 판매 중지였는데 이번에 32개가 추가되면서 오늘 추가 급락 이슈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오늘 장 초반에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완전히 박살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리패스가 어제 임상일상 실패로 점한가를 갔죠. 그리고 오늘 거의 하한가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이런 종목에 좀 저는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점한가 가는 종목군들도 체크를 해보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악재가 지금 있어서 떨어졌지만 이 종목의 이 제품, 단일 제품 하나가 이 회사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틀 만에 36,000원에서 15,000원까지 떨어졌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한가를 한 번 더 간다 라고 치면 만원까지도 떨어집니다. 저는 이런 구간에 선을 그어 놓고 한번 봐볼 생각이고요. 세력의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하한가에서 분명히 하한가 근처에서 물량을 받았고 점한가 간 종목이 오늘 떨어지면서 일단 물량을 받았는데 이거는 아마 개인들 물량일 수도 있습니다. 순절한 물량일 수도 있고 이 구간에서 한 차례 거래가 더 들어왔는데 이것도 들어와서 좀 물린 물량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자금들이 어느 순간에 돌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슈가 빵 터졌죠. 이게 뭐냐면 의견거절 이슈가 나오면서 점한가를 갑니다. 점한가를 가고 여기서 풀려서 일단은 올라가는데 뭐 이런 얘는 이렇게 크게는 못 올라갔죠. 크게는 못 올라갔는데 이런 구간 예를 들어서 저점이 19,000원이라고 잡고 이런 구간까지만 가더라도 단기 40% 정도의 수익은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경영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가 잘못되면은 이 한정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에서 한정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고 여기서 반등. 그리고 과거 써니전자도 있죠. 써니전자 뭐 점한가를 몇 번을 갔던 종목인지 모르겠네요. 점한가를 여기서 갔었나?
점한가가 쉽게 잘 안 나오는데 점 이때는 마이너스 14%니까 이렇게 두 개 합쳐서 하한가나 하한가 둘 이렇게 봐야 되고, 여기서 이때도 하한가니까 하한가 3번 나온 겁니다. 하한가가 이렇게 3하한가가 나온 이후에 돌렸는데 2,200원에서부터 5,000원이죠. 125%가 올라가요. 이렇듯 점 하한가 이후에 마지막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모습을 좀 캐치를 하고 대응을 하면 또 이 안에서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봐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크지는 않지만 올리패스에서 이 부사장이 이 한 5만 주 가까이 추가 매수를 했는데, 뭐 큰 의미를 갖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회사의 임원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 왜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종목이라 한번 관찰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 변동성 최고조에 달했던 시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뭐 에이텍 TN이라든지 뭐 장중 한때 이 윤석열 관련주가 이 애니눅률이 대장이었죠. 애니눅률이 급등하고 장 초반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 떨어질 때 에이텍 TN이 이전에 급락할 때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또 떨어지고요. 정치 테마주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확인하면서 계속 대응을 해야 되고요. 정치 테마주는 굉장히 어려운 항목의 매매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오늘도 ST큐브가 원익큐브가 또 찌라시가 좀 나오면서, 찌라시에는 검사장 출신이 감사로 선임됐다라고 했는데 저희 회원님이 알려줘서 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뭐 이런 이슈로 화평 윤씨라는 이유로 애니눅률도 3연상을 가고 이런 이유로 상한가를 일단 보냈는데, 사실 매매할 생각은 별로 없고 나중에 매매를 하더라도 저는 애니눅률을 좀 관심있게 봐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많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터지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의 눌림을 좀 봐볼 생각이고요. 이 정도 선에서 그 아래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이미 마이너스권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몇 차례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에서 거래 정지, 급락 패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좀 잘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 섹터, 어제 저희는 현대 중공업 지주를 사실 어제 매수를 했었고요. 오늘 약수익에 좀 매도를 했는데 HMM이 급락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현대 미포조선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사실은 물량을 좀 그냥 생각지도 않게 매도를 해버릴 수밖에 없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금의 공격적인 매수가 일단은 종목을 좀 끌어들였고, 단기적으로 내일도 한 차례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겠죠. 신고가에 윗골이 없는 거래량 최고의 52주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올라가면 단기 고점 구간에 접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현대 건설기계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죠. 현대 건설기계도 일단은 건설 장비에서 두산 인프라를 품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거의 대장으로 좀 가고 있고, 시가총액도 낮아서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눌렸을 때 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거고요. 현대 일렉트릭도 네, 굉장히 실적이 올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수 있고, 이번 3월 12일 날 진행될 3월 12일 날 있을 예정인 코스닥 소형주 정기 변경에서 편입되는 종목이기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잘 지켜봐야 되고, DY 파워 얘도 건설 장비죠. 건설 장비 회사인데 얘도 방향을 상방으로 틀었어요. 얘도 시가총액이 1700억짜리. 대부분의 건설 장비 섹터가 이번에 시장이 하락하는데 방향을 전부 다 상방으로 틀었고, 진성 TEC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죽지 않고 올라간 게, 사실 이전의 상승은 두산 퓨어셀과 함께하는 수소 관련된 이슈로, 지금은 그냥 건설 장비 이슈로, 기계 장비 이슈로 지금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건설 장비 섹터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정이 마감된 종목군들 보셨죠? 동방, 그러니까 동방은 3월 11일이기 때문에 내일 올라가면 무조건 팔아야 되고요. KCTC라든지 더 이상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다 팔아야 돼요. 다. 답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 올라가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내일이면 메타버스 대장이 상장을 합니다. 오늘 어떻게 됐나요? 션시스템 급락, 한비소프트 급락, 그 다음에 M게임 급락, 알체라 급락. 네, 이렇듯 일정이 다가왔을 때 일정 날 파는 게 아니라 일정 전에 일정 부분이라도 팔아놔야, 예를 들어서 일정 날 더 간다 치면 좋은 거고, 못 가더라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대응이 되는 겁니다. 일정 매매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일정을 미리 알고 선취매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욕심을 좀 버려야 되겠죠. 오늘 개인적으로는 비덴트가 참 많이 아쉬움을 남긴 종목인데요. 오늘 비덴트로 좀 큰 수익을 남겼었고, 네, 매매도 한 2번 정도 진행은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이 정도 차익을 했고, 여기 저점에서 잘 잡았는데 여기 맥라인에서 좀 팔아버려 가지고 이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장 후반에는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긴 했는데 여기서 상한가를 못 가는 모습에 일단은 상따를 하진 않았습니다. 재료의 사이즈와 내용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JP 모건도 빗썸 매각에, 그러니까 매수에 참여하기 위해서 네, 비덴트와 접촉했다라는 이슈로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빗썸의 가치를 지금 2조로 본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가 빗썸홀딩스 지분을 33% 들고 있다면은 6,600억의 가치가 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이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의 추가 500억 플러스 알파 정도의 흐름은 발생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는 접근을 했고요. 지금은 그 구간에서 시가총액이 1,000억이 올라가 있죠. 내일장 일단 거래 대금이 워낙 방대하게 터졌기 때문에 저는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단기 트레이딩이든 내일장 시장의 중심이든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언급했던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항공의 이 실사가 3월 17일 날 마감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어제 한 차례 움직였었고 오늘도 한 차례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사실 오전에 이 종목을 체크는 못했어요. 오전에 체크를 못했고, 아마 이게 어제 들어왔던 뭐 매집봉의 흔적에서 오늘 한 차례 더 시세를 주고 한두 차례 숨고르기를 한 이후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다른 관심주 보면은 동국 RNS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데 히토류 대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히토류 대장주 중에 하나고, 이 종목이 내일장 눌리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도 의미 있는 눌림목 매수가 저는 또 나올 것 같아요. 단기 급등주 성격이죠. 그런 부분에서 매수 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그 밖에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DB 하이텍도 한도 끝도 없이 내려오고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테스나라든지 테크링이라든지, 사실 IT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두드러 맞아야 될 이유를 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많이 올랐다라고 한들 작년 수준하고 뭐 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얼마나? 실적이 올랐는데 참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만 하고, 네, 정말 안타깝기만 하네요. 근데 일단 원익 QNC 이런 종목도 지금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이 박스권들이 있죠. 이 추세대 1차적으로 이 추세대를 당연히 깰 것 같고, 그래서 이 하단 추세대까지 내려온다면, 네, 이때부터는 또 매수의 시점으로 바라보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게 시세를 분출해 줬던 시세의 초입 구간까지 잘 기다려 보시면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종목군들이 서서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잘 보면 옥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긍정적 마인드로 시장을 봐야 이 지겨운 장세에 스트레스 안 받고, 네, 대응하실 거로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